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작년도 세계 기본소득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밑에 거꾸로 들고 계십니다. 네, 그 작년도는 그 기본소득 실험의 해 또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의 해라고 또 많이 불리죠. 그래서 먼저 기본소득 관련 실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본소득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예전하고 사람들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대회 소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은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에서 분수령의 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핀란드라든지 캐나다 온타리오주라든지 네덜란드 지방정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이제 기브 다이렉틀리 같은 경우에는 케냐 지역을 대상으로 Y 콤비네이터는 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 계획이 발표가 됐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톡턴시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 실험 내지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다양한 자료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뭐 또 녹색전환연구소랑 기청넷에서 편한 그 기본소득 별별 이야기라고 있는데 그것을 책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한번 아까 전에도 잠시 소개가 됐지만 1화타에서도 이 주제 관련해서 한번 팟캐스트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편성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성, 개인 단위로 하는지, 가구 단위로 하는지, 그리고 조건성 관련해서는 자산 심사를 하는지, 노동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지 등을 볼 수가 있겠고, 급여 균일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싱글이냐 뭐 커플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급 주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금 실험들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급 형태도 현금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성 같은 경우에는 실험들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형평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각 실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과 변수들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기본소득 실험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변수들을 측정을 하고 어떻게 표본을 구성하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제 보편성과 관련해서는 대표 표본으로 하냐 비대표 표본으로 하냐 비대표 표본이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인구 집단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은 기존에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비대표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단위로 할 것인지 가구 단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소득의 형태라고 했을 때 뭐 조세형으로 할 것이냐 공유부 배당형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알래스카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좀 결합하는 모델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편성과 관련되는 문제일 텐데 뭐 현재 초고소득층은 기본소득 실험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상위 단위의 법률과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것이 사회 실험의 형태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 시사점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기본소득 정책을 했다고 했을 때와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뭐 일반화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사점과 한계, 실험 결과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스코틀랜드 학자인 애니 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있어서 거의 이상적으로 다 맞추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러한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운동도 있었는데요. 먼저 기본소득 정책안을 제시한 걸로는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안도 있었지만 좀 특이할 점은 어떤 도시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벨기에 겐트시에 어떠한 그 공유제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다양한 안들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 시행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먼저 스위스 쥐리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디스트릭트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55세를 넘어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좀 해달라 이런 청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그 캐나다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음해소득세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바티칸의 경제고문인 찰스 클락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라고 했고,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동경제학자인 이제 비사리데스랑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자인 메파든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학술 운동이나 뭐 여론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모두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뭐 기술적 실업의 문제라든지 노동 없는 미래라든지 플랫폼 경제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바람직한 유토피아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다양한 저술이라든지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물과 언론 보도도 거의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이것에 주목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과의 경합 및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보장이라든지 어떤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개혁하고 확대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좀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 뭐 주거, 의료, 교육 등 이런 쪽으로 하는 것과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상호 병행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논쟁이 점차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기본소득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었고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었는데, 먼저 그 유럽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가정들을 수반한 가설적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유럽의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했고, 이제 입소스 모리나 폴리티코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냥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그 국가별이나 복지국가 유형별이나 연령별이나 소득 원천별이나 소득 수준별에 따라서 차이 등이 발견이 되는데,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좀 복지가 잘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자영업이나 연금으로 얻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해봤을 때 지지율이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기존의 실업급여나 기타 사회수당으로부터 소득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ES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이제 약간 조세만으로 충당한다라는 조건과
다른 많은 사회수당을 대체하면서 충분한 기본소득을 준다 이런 단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좀 해석상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도 좀 유사한 패턴도 발견이 되는데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더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정치 성향으로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중도 이데올로기, 보수 이데올로기 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또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UBI 아이디어를 덜 지지하게 되고 인종으로 봤을 때는 흑인이 더 많이 지지하고 히스패닉, 백인 순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설문 문항은 물어본 질문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2014년에 조사했던 거에 비하면 이때는 이제 강력지 지지, 다소 지지 합쳐서 이제 35%, 반대가 54% 해서 반대가 좀 훨씬 더 높았었는데 2016년 말의 여론조사를 보면 46%, 35%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조사에서도 43%가 지지, 39%가 반대, 그러니까 지지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이제 예전과 비교하면은 지지 비율이 미국 내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 UBI를 원리상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1.6%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기본소득 총회 소식 같은 경우에는 네,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